우리가 주문한 물건들,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모든 여정의 시작과 끝에 바로 현대항만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물류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컨테이너가 어떤 길을 걷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수천 개나 되는 컨테이너를 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 몇 시간 만에 싹 비워지고 다시 떠난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엄청난 속도의 비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컨테이너 하나를 딱 잡고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컨테이너의 여정, 이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배가 처음 닿는 곳, 그리고 컨테이너가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 마지막으로 이제 육지로 나가는 곳.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곳의 시작점, 바로 선석입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육지와 처음으로 만나는 지점이죠. 수천 개의 컨테이너들이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네, 바로 이 선석에서 항만의 상징 같은 거대한 크레인이 배에서 컨테이너를 하나씩 육지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항만 전체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육지에 무사히 내린 컨테이너.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항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거대한 공간, 바로 야드입니다. 야드라는 곳이 그냥 컨테이너를 쌓아만 두는 창고 같은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한 체스판에 가깝죠. 수천 개의 컨테이너들이 다음 목적지, 그러니까 트럭이 될 수도 있고 기차, 아니면 또 다른 배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 잠시 대기하면서 아주 정밀하게 분류되는 그런 전략적인 중심지인 셈입니다.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야드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컨테이너는 드디어 항만 밖,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최종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게이트입니다. 항만의 여권심사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모든 컨테이너의 신원, 서류 꼼꼼히 확인하고요. 보안 검사까지 다 마쳐야만 비로소 항만을 떠나서 최종 목적지를 향한 그 긴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이 무겁고 거대한 컨테이너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옮기는 걸까요? 바로 항만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놀라운 기계들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이게 바로 기계들이 펼치는 한편의 정교한 협주곡 같은 거예요. 선석에 있는 저 거대한 암벽 크레인이 배에서 컨테이너를 딱 내리잖아요. 그럼 야드 트랙터가 이걸 잽싸게 받아서 야드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스트레들 캐리어나 RTG 크레인 같은 장비들이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정리하는 거죠. 이 모든 기계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딱딱 맞춰서 해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항만마다 사용하는 장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간은 좀 좁은데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컨테이너를 쌓을 수 있는 스트레들 캐리어를 선호하고요. 반대로 부지가 아주 넓어서 공간 활용이 자유롭다? 그러면 트랙터랑 별도의 크레인을 조합해서 쓰는 거죠. 이게 그냥 장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 항만의 운영 철학이랑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인 셈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 기계들을 움직이는 방식 자체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을 떠나서 로봇이 항만을 운영하는 시대, 바로 자동화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자동화를 딱 도입하면 좀 재미있는 딜레마가 생겨요. 보세요. 숙련된 베테랑 작업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시간당 30개에서 35개까지 옮기거든요. 그런데 로봇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율될 때까지 학습 시간이 필요해서 오히려 효율이 시간당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생산성이 잠시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더 큰 미래를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 같은 겁니다. 아니, 그럼 초기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자동화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바로 이런 장점들 때문입니다. 로봇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죠. 또 사람이 하던 위험한 일을 대신하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확 줄어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니까 훨씬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자동화가 꿈꾸는 항만의 미래인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자동화 항만이 어떻게 하나의 똑똑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모든 걸 계획하고 명령을 내리는 두뇌 역할의 터미널 운영 시스템 TOS가 있고요.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근육, 바로 무인 운반 차량 AGV나 자동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뇌와 근육을 실시간으로 빈틈없이 연결해주는 신경계, 즉 IoT 센서와 5G 같은 초고속 통신망이 이 거대한 유기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구를 지을 땅이 마땅치 않거나 아니면 아주 급하게 항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좀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다 위에 둥둥 뜨는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부유식 터미널의 장단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동성. 필요에 따라서 어디든지 옮겨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거친 파도나 강한 바람 앞에서는 안정성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유연성을 얻는 대신에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들이 앞으로의 글로벌 무역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래의 항망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단순한 부두가 아니라는 것. 훨씬 더 똑똑해지고 스스로 움직이고 심지어는 육지라는 공간의 제약에서도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대한 지능형 물류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항만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자율적인 생태계가 된다면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은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혁신이고 미래 물류의 또 다른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